꼭두각시인 걸 들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중요하죠, 네. 이거를 알려드려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경제만담의 수괴는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그런 거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 방시혁이 과즙세연이랑 BJ 과즙세연이랑 사귀냐. 그리고 BJ 이야기가 나오면 시아준수가 왜 8억을 BJ한테 뜯겼을까. 그 시아준수라는 이름이요. 김준수, 네, 김준수. 네. 네, 김준수가 왜 네. BJ한테 8억을 뜯겼을까. 그래서 문제가 뭔지 뭐 경찰한테 물어보고 네. 이런 거를 추적을 이러면 이제 해왔거든요. 전화 한 번 더 받으시는 거죠. 진압.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선출 전이라도 국가 예산 추경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요.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 더 이상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형진 국장 그리고 김종효 이사와 경제만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년은 이 엔터주에게 좀 악몽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는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네. 이거 네. 24년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24년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는 2020. 네, 정확하게 2024년이죠. 김종현 부장이 이거 대본을 잘못 써서 그런 겁니다. 우리처럼 이 김종현 부장의 대본을 그대로 읽는 이 아바타들은 네. 대본을 잘 써줘야지 저희가 방송을 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모든 기획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제가 지난주 주말에 네. 쉴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네. LG그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LG그룹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네네. LG의 실상은 그게 아니다. 네네. 구건모 회장이 진짜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저희 김종효 경제부장이 모든 대본을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꼭두각시다. 그렇죠. 네. 우리는 아바타다. 네. 그 사람이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김종효 부장한테 연락을 해라. 네네.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했죠. 네. 근데 또 대본을 또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김미정 앵커가 24년으로 읽게 만드는 이 만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저도 꼭두각시인 걸 들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중요하죠, 네. 이거를 알려드려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경제만담의 수괴는 김종효구나.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아직 내란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계로. 네네. 네. 우두머리. 우두머리. 네. 지금 그러면 진압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상한 얘기 하냐고. 충격받았어? 예? 충격받았냐고. 충격이 아니고 그럼 실세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중요한 모멘텀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핵심 포인트는 2023년은 너무 좋아서 네. 24년도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23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4년 당연히 성장할 거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았는데 일단 성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1년 내내 주가가 망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당선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년의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네.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일단 상대적으로 가벼운 JYP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네. 이게 이제 그 상위 4개 회사에 모두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뭐 하이브가 가장 뭐 안 움직이고 있지만 뭐 네. 최근에 SM이라든지 YG엔터라든지 전반적으로 빅4가 모두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투어의 그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BTS나 블랙핑크 같은 정말 빅 아티스트보다도 더 큰 빅 아티스트들도 글로벌 투어를 매년 못 합니다. 네. 워낙 이제 힘들고 큰 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워낙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고 아티스트의 어떤 건강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매년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이걸 일부러 바꿔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메인이 한번 도는 해가 있으면 그 사이 해에 블랙핑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BTS 같은 이런 멤버들이 뭐 BTS는 잔잔바리? 네, 아니 왜 잔잔바리? 엄청난 빅 아티스트죠. 네. 자꾸 저를 죽이려는 시도가 왜 암살 시도가 저한테로 오고 있죠? 네네. 네, 원래 국장한테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댓글에 그래서 아미들이 엄청 달게 될 겁니다. 우리 BTS를 잔잔바리로 표현한 죄송합니다. 김종효 부장. 네. 이거는 애드립인데? 그런 거요? 저희 대본에 그런 대본이 얘기 없나요? 없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 매출이 되고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매출의 변동성 자체가 올해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은 올라가는데 관세에서는 비교적 제일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좀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로 좀 많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업종으로 지금 엔터를 그러니까 주목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1,500원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외화벌이에다가 네. 그다음에 거기서 떼는 게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엔터 주고 좋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좀 팬들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어떠한 리스크가 오더라도 그러한 비용을 보통 이 엔터의 특성상 팬들에게 좀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엔터사 자체에서 별로 얻는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거기다가 뭘 얹어도 네. 결국 돈은 빵가 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것도 대본 없는 워딩을 얘기입니다. 주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증가 요인도 있고, 근데 이거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트럼프 관세는 지금 그 틱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네. 생각보다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지금 컨텐츠 쪽은 아마 관세를 부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엔터하면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볼 만한 회사가 뭐 하이브가 아닐까, 촉각을 가장 곤두세우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작년 2024년에는 이 좀 사실상 뭐 4월이었나요? 그 뉴진스 이제 미니진 그게 아마 4월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뉴진스 지금 사태라고 부르죠. 네, 뉴진스 사태가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대중들의 피로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하이브 자체도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BTS의 두 멤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이 올해 6월에 제대를 하더라고요. 네. 동시에 제대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컴백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투어 일정도 잡히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이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BTS의 완전체가 빠졌을 때 군대를 나눠서 가면서 네네. 개인 활동을 할 텐데 개인 활동에 효과가 있을까를 의심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BTS가 7인 완전체의 힘이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시각이 강했는데 그 우려를 깨는 것처럼 뭐 슈가라든지 네. 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 누가 뭐래도 정국. 그렇죠. 네. 음반을 발표할 때마다 빌보드 순위에 항상 수익권을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응도 엄청나게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이홉이 가장 전국 먼저 얘기는 하지 말죠. 왜냐면 저희가 알파경제가 전국의 세븐 표절 논란을 기사를 썼다가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는 하죠. 오늘 좀 상처가 많이 좀 아니 깊으신가 그 봐요. 회사가 네. 망할 뻔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표절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으니까 네. 무서워서 기사 쓰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멤버로 한번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이홉으로 그래서 넘어가 제이홉 볼게요. 그러니까 진이 가장 먼저 제대를 해서 네. 진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이홉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제대를 하자마자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예상하고 있는 투어의 관객 숫자가 5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7멤버 중에 누구라도 외부에 나가서 투어를 한번 돌면 몇십만 정도를 끌어오는 거는 당연지사라는 네. 거고요. 인기가 더 높은 멤버일수록 당연히 그 효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면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돌아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건 올해 아마 투어는 힘들다. 아, 올해 그쵸. 당장 그쵸. 네, 다 돌아오더라도 네. 아마 그럼 음반 발표부터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고 네. 음반이 조금 유통되고 나서 음반의 히트를 바탕으로 투어를 돌 텐데 음반 발표만으로도 한 600억 정도의 네. 매출은 이제 증가를 기대한다는 거고 네. 투어를 돌면 한 4천억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탑이라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이 1조 정도인데 그러면 이 방탄이 투어를 돌았을 때 4천억 혹은 뭐 조금 더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보니까 공연 그다음에 BTS라는 그 IP가 없으면 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돌입하는 것 같아요. 원래 기업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그 히트 상품이 나온 이후에 그 히트 상품을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넣으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서커스 유랑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잘 못 보여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의 세븐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을 당시에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아티스트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히트 상품인 BTS나 뉴진스 IP가 없으면 회사 자체가 굉장히 그 부침에 소용돌이에 휘말리더라고요. 그 뉴진스 사태나 안 그러면 과즙세연 해프닝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이렇게 BTS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가 다 돌아와가지고 네. 완전체든 아니면 그 개별의 IP든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줘야 회사가 그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엔터 전반의 얘기기는 한데 저는 뭐 그 얘기가 일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BTS 한 회사로 좌우되는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건 네네. 맞죠. 네. 네, 세븐틴을 포함한 지금 저연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BTS급의 지금 퍼포먼스를 내는 쪽은 없죠. 그렇죠. 뉴진스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그 구멍을 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뉴진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다시 BTS에 매달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생각이 드는 거죠. 뉴진스는 이미 그 작년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미 하이브 매출이나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은 제외하고서라도 네네. 의외로 세븐틴이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네네. 그다음에 지금 그 JYP하고 하이브하고 미국의 두 팀이 데뷔했잖아요.
근데 JYP는 아직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하이브는 그래도 좀 반응이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쪽도 아직 뭐 한참 더 커야 되는 그런 그룹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여러 아티스트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하이브는 예전처럼 BTS 원툴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네네. 다만 BTS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관련돼서 뭐 편차가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보다는 밸류 문제예요. 그러니까 BTS라고 하는 워낙 큰 팀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종목에는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미 부여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높은 밸류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가 보기에 올해 엔터 4사 중에서 하이브를 제일 종목이라고 꼽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하이브가 이미 PBR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물론 엔터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만은 좀 주목하기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은 회사가 높은 성장이나 높은 이익률을 보이면 네. 당연히 충분히 이제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높은 밸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높은 밸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률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이브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런 얘기를 반복했다가 논란도 있었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올해 그걸 보여주는지는 제 생각에는 하반기 정도나 가야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부침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진 프로듀서 같은 분은 다시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K엔터를 위해서라도 그게 남의 돈으로 그룹을 키워놓고 잘 되니까 매니저가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사실 이게 엔터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했던 일인데 그동안은 이제 눈을 감았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뉴진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남의 돈으로 그룹을 키워놓고 그 그룹이 잘 되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거는 정말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민희진 씨 같은 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하이브는 계속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레이블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하이브의 기업 구조로는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뭐 이제 다른 이제 회사와의 어떤 통합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와서 몸집을 불리는 구조로 M&A?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취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엔터사가 약간 구조가 네. 게임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사 넥슨 같은 경우에 남의 게임을 사와가지고 덩치를 네. 불리면서 네네. 퍼블리싱을 잘하고 돈을 번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네. 물론 넥슨은 지난 10년간 그 사기 확률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는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이런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이브의 그런 구조는. 왜냐면 언제까지 자기 손에 땀 흘려가면서 하겠어요. 잘 보세요. JYP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박진영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감이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뭐 SM도 그렇죠. 이제 이수만이 나가면서 그 사람의 감으로 이제 안목으로 뽑았던 그룹 이후에 이제 다른 그룹이 나올 텐데 그 그룹이 잘 해낼 수 있겠냐 이런 논소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왕 나온 김에 SM은 뭐 김범수 의장이 계속 재판을 저렇게 받으면 SM은 네. 더 밀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카카오 쪽에서 밀어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올해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인수와 관련돼서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뭐 다시 뭐 분리를 하든지 어떤 뭐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멀고 먼 길이니까. 카카오 엔터는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SM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SM으로 한정지어서 보면 SM이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는 일단 뭐 카리나를 축으로 하고 있는 에스파가 워낙 뭐 견조하게 움직이고 네.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뭐 NCT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이런 팀들도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네네.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츠투하츠라고 해서 새로운 팀이 또 나올 것으로 2월에 기대하고 그쵸? 있는데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팀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팀도 있고 네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대박을 치는 팀도 있으니까 이걸 뭐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팀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 네. 그다음에 하이브와 달리 나머지 3사 SM, JYP, YG는 주가가 작년에 박살이 나면서 밸류에이션이 뭐 시장 평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네. 기존의 엔터사가 받았던 밸류 중에서는 거의 역대 최저 밸류까지 다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엔터사가 되게 특이한 게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밸류를 받는 게 바이오 기업이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보다 싸요. 바이오보다 그러니까요. 싼데. 네. 왜냐면 실제로 여기는 그 아티스트들이 돌아가면서 그 공연을 하거나 네. 이렇게 굿즈를 팔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받는 거지. 그렇죠. 사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바이오는 이제 아예 그냥 매출이 없어도 그 밸류를 받는 거니까 네. 그런데 실적이 떨어진다고 같이 이렇게 밸류가 떨어지는 걸 보면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ETF가 꽤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올해 관세 이슈가 워낙 이제 많이 얘기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유로운 업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건 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네. SM은 일단 라인업의 확장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카카오 이슈가 물론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이슈가 제가 보기엔 당장 뭐 상반기 내 뭐 올해 하반기까지 딱 결정이 30까지 다 결정이 나서 네. 뭔가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SM도 일단 뭐 카리나를 축으로 하는 에스파의 출발이 나쁘지 않았고, 네. 신규 팀이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제한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이제 걸그룹 같은 경우는 뭐 에스파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굉장한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NCT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NCT가 이미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 이미 몇 년 된 그룹이 아니야라고 할 텐데 이게 무한확장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또 위시라는 그룹이 또 성공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또 라이즈 같은 경우는 5세대에서는 거의 지금 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룹들이 올해 또 계속해서 좀 결과물을 내준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SM은 듭니다. 그러면 카카오와의 좀 그 문제, 카카오가 지금 김범수 의장,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법적으로 걸려있는 이 문제들만 좀 발라내면 나름 개별적으로는 잘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잘 간다는 표현보다는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는데 네네. 평균치 정도까지 회귀하진 않을까 만회할 정도로 수 좀 바라봐야 될 것 있지 같아요.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JYP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JYP의 스트레이키즈, 전 사실 이 스트레이키즈가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굉장한 좀 이슈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북미 투어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팬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BTS를 빼고 네. 빌보드 핫 200에 계속 앨범 순위를 1위로 찍은 기업 6번인가 찍은 기업은 스트레이키즈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는 BTS에 물론 뭐 비견한다 그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이들의 무대를 보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춤추는 그런 뭐 동영상은 워낙 많이 네네. 나와 있고 네. 해외 유명한 뭐 셀럽들이 뭐 BTS만큼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뭐 긍정적 평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JYP 하면은 뭐 몇 개 알려진 팀들 뭐 네. 대표적으로 뭐 트와이스 이런 쪽에 뭐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네. 스트레이키즈하고 트와이스의 최근에 동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네. 한국말이 별로 없다. 아, 거의 영어. 거의 해외 네, 팬들의 스페니쉬. 네. 이런 쪽의 댓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그다음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물 같다는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연차가 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네. 뭐 10년이 넘어간 네. 연차다 보니까 이쪽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미사모도 일본 가서 꽤 성과를 그렇죠. 내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투어 한번 돌고 오면 여기도 한번 투어 돌 때마다 몇십억 단위를 네. 벌어오는 그런 그룹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별 반응이 없지만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꽤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냥 아레나 투어가 아니고 스테디움 투어 네. 한 번에 4만 아레나 투어하고 스타디움 투어가 다른 게 뭐예요? 숫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 거랑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레나 투어는 적어도 5만 명 이상 정도의 아주 큰 네. 그런 규모의 경기장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공연을 하느냐. 아레나는 10,000에서 2만 정도 사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 투어를 돌 때도 돔 투어를 돌 수 있느냐. 그다음에 돔 투어를 돌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카라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소녀시대와 더불어서 일본 돔 투어를 돌 수 그렇죠. 있는 네. 유일한 유일한, 그룹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번 엄청난 돈으로 그분들이 아직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시장에서 네. 소위 그 스테디움 투어를 돌 수 있는 팀이 두 개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킥플립이라고 네, 오늘 데뷔를 했더라고요. 네, 신규 팀이 데뷔했는데 여기도 그동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유튜브라든지 SNS 이미 세계에서는 그 전에 프로모션과 함께 그렇죠. 네, 엄청난 광고. 그러면 유튜브나 SNS에서 지금 벌써 뜨고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알파 세대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기대는 꽤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돈으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좀 그쵸. 걸립니다. 네, 알파 결과물로 세대는 나오는 데는. 기존에 있는 미디어를 거의 섭렵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네, SBS TV 인기가 안 이런 거 본대요. 안 네, 그렇죠. 네, 뭐, 더 이상 그런 이제 더 이상 음악 음악 방송 활동만으로는 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를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유튜브나 이제 이들의 공식 SNS 계정 이런 데서 올라오는 릴스, 그다음 챌린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되면 이게 데뷔만 오늘자로 한 거지 네. 이미 기성 가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팬을 거느리고 있는 기성 가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도 네. 되는 거예요. 아까 당장 말씀하신 그 2월에 데뷔하는 하츠 투 하츠도 그 최근에 이제 SM타운 30주년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티저를 공개했는데 그날부로 바로 팬들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 얼굴은 누구이고 이 사람의 팬 계정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이미 이제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옛날에는 네.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그
싸이월드 세대 네네. 이럴 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생 저 회사에 맞아요. 연습생이 누가 루키즈 있고 뭐 그래서 네네. 이미 연습생 얼굴이 다 노출이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 연습생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다 네. 유출이 됐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표면적으로 확대되고 맞아요. 네. 더 많이 회자되고 활동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막 회자가 되면서 네. 굉장히 유명세를 이미 타고도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아, 이 방송이 나가면 네. 이영진 맨날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뒷얘기하고 이러면서 오늘 지금 저 거의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오늘 좀 조용하십니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네네. 기본적으로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아무래도 MZ 세대이긴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파 세대인가요? 네. 네, 거기와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그런 거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네. 방시혁이 과즙세연이랑 BJ 과즙세연이랑 사귀냐. 그리고 BJ 이야기가 나오면 시아준수가 왜 8억을 BJ한테 뜯겼을까? 그 시아준수라는 이름이요. 김준수, 네, 김준수. 네. 네. 예, 김준수가 왜 BJ한테 8억을 뜯겼을까? 그래서 문제가 뭔지 뭐 경찰한테 물어보고 네. 이런 거를 취재를 이러면 이제 해왔거든요. 전화 한 번 더 받으시는 거죠. 진압.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끼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취재해온 내용은 그런 것들이니까 어떻게 한번 기회를 좀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왜냐면 네. 지난 주말에 제가 네. 모 그룹 고생을 많이 그룹부터, 하셨나 봐요. 네.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약간 흰머리 돋아신 것 같은 거. LG 가전제품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거기 지금 구독! 좋아요. 자, SM, JYP 짚어봤고 이제 YG 엔터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YG 엔터가 뭐 그 밑에 산하의 뭐 레이블로 뭐 YGX, 그다음 뭐 K 플러스 모델 회사죠. 그다음에 배우들 이런 회사들도 줄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좀 뭔가 체질 개선하는 느낌, 좀 몸을 좀 가볍게 만드는 느낌인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을 보시면 네. 뭐 음악 관련된 서비스가 이미 한 절반 이상을 확 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예전에 화장품 사업하다가 한번 말아먹은 적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말아먹은 상황에서 과연 방송 제작이나 배우 쪽에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나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20%가 안 돼요. 아, 굉장히 작은 파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갖고 있죠. 뭐 유인나, 그렇죠. 차인표, 네, 유승우, 뭐 굵직굵직합니다. 김희애, 뭐 이런 네. 배우들이랑 지금 소속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뭘 어떻게 매니지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름값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이익 기여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이 옛날처럼 뭐 블랙핑크가 펑펑 터트려주는 그런 상황이면 그쪽의 손실을 약간 감수하고서라도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블랙핑크가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네. 이익이 견조하게 나지 않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그 사업부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전부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제어하는 차원에서 과거 화장품을 제일 먼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정리한 게 이제 드라마 제작사. 네, 네. 그래서 철인왕후 같은 걸 여기서 제작했었잖아요. 네, 그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배우 매니지먼트도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각각 이제 계약이 끝나는 대로 한 명 한 명씩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YG엔터가 살아날까요? 왜냐면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YG엔터가 앞세우고 치고 나갈 만한 IP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맞는데 네.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알짜 않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트레저 잘 모르시죠?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까? 트레저도 해외에서 지난번 인기가 방송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트레저 얘기한 거 아, 제가 네. 지난번 방송을 복습하고 왔습니다. 네. 아, 네. 네. 이 그럼 트레 기억은 하고 계시는군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유튜브에 보면은 해외 팬들 댓글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그래도 아레나 투어, 돔투어 사이를 돌 수 있는 네. 팀이고요. 네. 그래서 트레저가 그 옛날에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방해담이라고 하는 뭐 멤버가 나오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지금 투어를 돌 수 있고 일본에서 투어를 돌면 그래도 조금 알뜰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마련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서 베이비 엄청난 몬스터. 기대를 했던 베이비 몬스터가 네. 드디어 정규 앨범을 내고 앨범의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투어를 돕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과연 뭐 뉴진스만큼의 효과를 낼 이슈가 거냐, 있을 그 것인가. 이상을 낼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뉴진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처음으로 신인인데 네. 일본에 처음 데뷔하는 신인인데 도쿄돔에서 데뷔한 최초의 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베이비몬스터가 그 정도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느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베이비몬스터의 최근에 가장 핫한 건 뭐냐면 네. 여기가 그 저연차의 팀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로는 오. 압도적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한 뭐 네. 2, 3천만 정도의 뷰가 나온다면 네. 여긴 무조건 뭐 하면 억뷰예요. 뭐 2억 뷰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뭐 물론 12년 정도 됐나요?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네네. 지금 한 50 몇 억 뷰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아직 뭐 엄청난 차이지만 같은 연차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같은 연차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 네. 베이비몬스터의 영상 클립의 반응은 생각보다 압도적이다. 네네. 그러면 이 팀도 해외로 보내서 한번 투어를 돌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게 결국 하반기에 블랙핑크가 블랙핑크가 컴백을 돌아온다라는 하죠. 네,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익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새로 계약하면서 당연히 이익률을 그렇죠. 조정했을 네, 테니까 예전만큼의 이익률은 나오지 않을 텐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3, 4천억 단위로 나오면 네.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새로 돌아온 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속사가 YG는 아닌데 네. 그 합쳐진 팀은 YG 소속으로 투어를 도는 2NE1이 또 네, 네. 아시아 투어를 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투어나 아시아 투어를 도는 그러니까 투어를 돌 만한 팀들이 올해 4개가 들어와 있죠. 확실히 투어가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연을 그 코로나 때 공연을 못 해가지고 맞아요. 엔터사들이 돈을 못 네, 벌었습니다. 공연장 수입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가 매출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지금 그 블랙핑크가 몇 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어느 네. 지역에 몇 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를 어느 정도의 기본 가정을 두고서라도 작년에 돌지 않았던 두 팀이 새롭게 돈다라는 네. 것.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매출이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통제를 하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엔터 4사 중에서 한 종목은 저는 YG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10월 달인가 그때 방송했을 때는 제가 JYP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올해 아마 상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엔터사 저는 4사 중에서는 YG 엔터가 아닐까. YG 엔터는 그리고 부침도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양군께서 네. 좀 뭔가 많은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양 회장은 반성 좀 많이 해야지. 예. 그 양반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많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네. 가지시고 네. 음악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추진해 보겠다라는 전략적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고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 봐요. 그 베이비 몬스터? 몬스터 네. 이야기 할 때 그 몇 억부 뷰가 나오고 싸이랑 비교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로 치면 똑같은 백승 투수인데 네. 싸이는 유희관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는 리퍼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적절한 비유는- 유희관과 리포트.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아, 같아요. 왜냐면 유희관은 10몇 년 동안 백승을 한 거고 맞아요. 예. 리퍼트는 5년 동안 백승을 한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베이비몬스터도 네. 뭐 7년 지나고 나서 뭐 블랙핑크처럼 계약을 할지 네. 아니면 뭐 모르는 다른 얘기죠. 팀처럼 어떤 네. 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도 그래도 5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분명히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해외 투어를 과연 돌았을 때 지금 뭐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 뭐 남미 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올해 YG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용 조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탑픽은 YG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모멘텀이 있는데 네. 결국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 언제 될지도 알 수 없으나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 100일 만에 시진핑과 불러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도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 흘러나오고 맞아요. 있던 건 뭐냐면 중국에 다시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시진핑 방한과 아, 더불어서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네, 예전부터 시진핑 계속 방한. 네. 반복됐던 게 뭐냐면 네. 시진핑이 방한할 때 그냥 방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나라에게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이 갈 때 뭔가 선물을 가득 안고 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2016년 이후에 가장 받았던 큰 타격은 뭐다? 한한령. 한한령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을 일부 풀어주던지 아니면 조금 대거 풀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네네. 그런 기대감은 올해 또 그거는 분명히 확실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자기 다리를 걸어서 자빠져서 이제 폭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새 정부가 이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새 정부는 국힘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정권 교체가 더 유력하고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 전략적 모호성에 가까운 외교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남들이 볼 때는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최대한 그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내가 미국 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중국 편이 될 수도 열어놓는.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중국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장 수혜주는 엔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오늘은 주로 음원 관련주를 얘기를 했지만 네. 컨텐츠라고 하는 드라마 쪽도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어둠의 경로로 다 유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전부 어둠의 경로로 막 맞아요. 유통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아이치나 이런 중국의 공인된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공개 수입, 유통될 그렇죠. 수 있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편성 효과라든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저희가 뭐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뭐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근데 있는 건 굉장히 아니니까. 빠르게
중국과의 관계는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새 정부가 정부가 바뀐다면. 들어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음원주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네. 있지 않느냐. 네, 웰컴 아메리카, 웰컴 차이나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K엔터, K게임 등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씨,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나 완전 꿀먹은 벙어리였어. 이씨. 그 정도 아, 아니었는데. 그 정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 과제 세형이 다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중간에 괜찮았죠? 아, 괜찮았어요. 네. 얼마나 궁금하겠어. 저 새끼 또. 하이브에서 또 전화 오겠네.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지겨워. 또 나한테 전화 그러면 하겠지 또.